멀쩡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고 그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회피했던 전력 또 그 과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있고 여야 할 거 없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혹시 정부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은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반가운데,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왜 지금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 왜 한동훈 사건을 가지고 절차적 정의를 얘기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한겨레 이재성 기자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검찰은 리버럴 정부의 딜레마를 정확히 알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이란 명분이 검찰의 방패가 되어줄 거란 사실을 알기에 일부러 정권 핵심부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수구 세력은 리버럴 정부의 약한 고리가 된 검찰개혁 전선에 총집결해 있다. 특권이 특권인 줄도 모르는 괴물이 된 윤석열은 그 대표 선수에 불과하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충직한 개가 되었다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주는 리버럴 정부가 되면 정부를 물어뜯는 불공정성을 고치자는 게 주류지향인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정관들은 변호사 수임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에 몇 억씩 챙긴다.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 진실을 덮어 이익을 취하는 이 편법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게 과연 엘리트끼리의 싸움인가? 오히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만 엘리트 카르텔을 깰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법치주의에 이룰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떠십니까? 공감에 가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정화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공감에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검찰 지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화면 보시면 과거 문무일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총장 밑에 있었던 스스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주장하던 검사장,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기소하라 마라 지금 다 결정하고 있는 거죠. 수사를 한 검사입니까? 자, 검사 동일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폐지됐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폐지 안 됐다고 봅니다. 네. 화면 한번 봐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찰총장은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채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장관께서 검찰 조직 내에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뤄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별한 각성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발목 잡기, 딴소리를 계속할 것이다. 예, 동감입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감찰 조사를 받을 때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받을 때 늘 하던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지금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해서 보셨듯이 기무사나 국정원이 과연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업무를 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해놓고 떳떳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자, 아이폰 문제 한번 볼까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와 있었던 행정요원의 아이폰은 마치 그 안에 엄청난 청와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수구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냄새를 피워가면서 몇 억씩 들어가지고 아이폰을 결국 풀었습니다. 그 뒤에 그보다 훨씬 더 사회에 충격을 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풀겠다는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물며 수억 원씩 들여가지고 국가기관이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었으면 그 자료를 국가기관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에다가 그걸 되돌려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다시 잠궜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지금
객관 의무를 지고 있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진 단독관청으로서 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어디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접대를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향응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그 실제 향응을 받고 있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보고도 그 안에 담긴 김학의 씨가 아니라고 했던 검찰입니다.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또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소당할 위험에 처하니까 같이 있는 검사들 액수를 나누느라고 갖은 이상한 계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집단행동, 추미애 장관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니까 각 직급별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아실 겁니다. 뻔뻔하게 숫자까지 세가면서 일종의 커밍아웃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공무원과 교사가 국정농단 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발표하면 다 집단행동으로 기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특권과 반칙으로 일관하면서 지금 와서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과거 같은 수사를 하지 않을 테니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1월 1일부터 지금 수사 범위가 축소된 거 아시죠? 그러면은 처리할 수 있는 수사의 사건 숫자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수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되는 겁니까? 그 수천 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 검사와 수사관 다 합치면 7, 8천 명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합니까? 어떻게 재배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의 그러한 통렬한 질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마지막 면이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출국 금지가 강제 수사의 한 방법입니까? 그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직분상의 행정처분이죠. 권한. 예,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승인했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네, 옳으신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충직한 대가 되었다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주는 리버럴 정부가 되면 정부를 물어뜯는 불공정성을 고치자는 게 줄일 이야기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정관들은 변호사 수임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에 몇 억씩 챙긴다.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